네,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등 오늘 기세 좋게 흐름 가져가는 미국 시장입니다. 저희는 시장 이슈 점검해 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무래도 미중 첫 관세 담판 종료, 견제에서 협상으로 전환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네. 90일간 휴전이 전해졌는데 우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내용이실까요?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의 예상은 되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최근에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서 15,000포인트 수준에서 18,500포인트까지 20% 수준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우호적인 뉴스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공격적인 투자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현 그쵸. 시점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고요. 지금 주식을 판다는 것은 시장이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하락한다라는 전제로의 접근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뿐만이 아니고 이전 단계 수준에서부터 미국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 전망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으로의 접근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학교 온고 지신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온고지신.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익힌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일기 때의 이 지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의 향후 전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온고지신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바로 재선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그래요.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많이 추진하는 고용과 물가 정책을 추진했고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결론 네.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죠.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팬데믹 상황이 발현되면서 금리를 인하하긴 했으나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안정화를 실현하지 못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어요. 타임 스케줄대로의 설명을 드리면 2018년 1월에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인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5월에 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부족해진 세수를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해 5월에 중국에 대한 관세 행정 명령을 추진했거든요. 7월부터 관세를 부과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중국이 만만하게 관세 부과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반박하는 반대로의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로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 공격적 측면으로서 미국에 상장되어진 기업들 특히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 ETF 상품에 대한 포함된 상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하거나 상장 철회를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ETF에 포함된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손실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일기 때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 공방에 있어서의 승패는 시진핑이 이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번 2기 때는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고용과 물가가 아니고요. 이제 재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쵸. 두 가지 관점입니다. 나는 노벨상을 타겠다.
그리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통해서 퇴장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달라졌네요. 달라졌어요. 재선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노벨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종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제조업 경기를 살려서 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추진했던 게 전 세계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미국 기업이 동남아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자국으로 들어오라는 정책을 압박을 했죠. 이거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중국이 여기는 맞받아쳤습니다.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채권을 매도해버렸죠. 그러면서 금리가 4.6%까지 순간적으로 상승하면서 여기에 트럼프가 지지했습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중국과의 대중국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지지했다. 네. 어느 정도 속게임했다. 선언했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이 과정에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이제 전략적 변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발표들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들인데 뭐 영국과의 관세 협정 맺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왔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약가 인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아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1%에서 15%까지 낮춘다라는 전략적 대응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법인세가 인하될 때 시장에서 왜 고점을 돌파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요. 미국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에 대한 강세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겠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기업 활성화 추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의 대부분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이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죠. 이 부분이 오늘만 상승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내일장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레장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중 내지는 일시적인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그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라는 게 이 조정이 오늘, 내일 끝날지 아니면 2, 3일 연결될지 모르죠. CPI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CPI가 현재 시각 13일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최근 3개월 내에서 CPI 지수를 보게 되면 3%, 2.8%, 2.4%였고요. 이번 달 예상되는 CPI는 2.4%입니다. 근데 2.4% 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는 4월에 안정화됐어요. 61불 수준으로서. 그리고 식료품 물가도 안정화됐습니다. 곡물가가 비교적 안정 추세였기 때문에. 문제는 주택가격 렌트료입니다. 지난달에 금리가 4.6%까지 중국이 공격적인 강세를 진행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면 렌트로가 올라가면서 CPI 수준에서의 발표가 2.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의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가 불안에 대한 시장 연동 하락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CPI 발표 시점 후에 시장이 출렁거릴 때 저는 주식을 사 들어가는 타이밍으로서 잡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은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중간 단계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조정 단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조정 단계에서의 출렁거림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은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출렁거림을 보여줄 때 하루 이틀 차에서의 상황에서 저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관심도를 가져가는 이번 주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지 시각 13일 CPI 발표 후에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앞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기술주를 좀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대표님 뭐 오늘도 기술주 반응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좀 더 좁힐 수도 있습니까? 과거에도 달러 강세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주요 종목들의 탄력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흐름에서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전면적인
시장 주도형 종목으로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죠.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네. 고점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이 애플의 주가가 탄력을 보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겟팅한다면 애플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 1차적으로 타겟팅 얘기해 주셨고 오늘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6%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TSMC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죠. 네. 저는 조정받을 때 흐름에서의 그 상황을 저점 타이밍으로서의 구간 진입도 가능하겠으나 저는 오늘 장에서부터 조정받는 구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오늘 장에서부터 그렇죠. 분할 매수 가능하다. 자, 엔비디아 오늘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앞서 짚어주신 애플은 5%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볼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